안녕하세요. 특별하게 소식지 6호를 들고 찾아온 서울정학고등학교 신혜인, 이성윤입니다. 이번 6호의 주제는 바로 내 안의 별을 만나다인데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직업계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는 소식들을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키워드 오픈! 우와, 정말 재밌는 키워드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덕후라는 키워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취미가 돈이 되고 직업이 되는 세상, 좋아하는 일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모형 기차를 만드는 덕후에서 박물관장이 된 이연만 관장님을 특별하게 소식지에서 만나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다루는 것을 좋아했던 관장님은 기차 모형을 만드는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실제로 움직이는 나만의 기차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무려 3만 대가 넘는 모형 기차를 만들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해외에 수출을 했는데 그중 260여 종의 기차를 전시해둔 곳이 바로 기차왕국 박물관이라고 해요. 이곳엔 기차 덕후들은 물론 음료를 테이블까지 배달해주는 신기한 기차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장님은 미국의 초대형 기관차인 빅보이를 가장 애정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실제의 16분의 1 사이즈인 무게 200kg, 길이 225cm를 만드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기 때문이죠. 우와, 5년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길래 5년씩이나 걸린 거죠? 사람이 다니는 통로와 기차 탈 때 딛는 발판은 물론 경첩 하나까지 숨어있는 1mm 부품을 모두 일일이 깎아 만드셨다고 해요. 심지어 완성된 기차를 본 미국의 철도 회사가 우리 박물관에 전시하고 싶으니 제발 팔아주세요 라고 2억을 제시했대요. 그런데 과연 이 말을 들은 관장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5년 동안 만든 소중한 작품인데 저는 절대 못 팔 것 같아요. 관장님 역시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기차이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차 왕국 박물관은 공간을 더 넓혀서 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형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네요. 와, 모형기차 제작 덕후에서 기차왕국 박물관장까지 진정한 덕업일치의 삶이네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꿈을 이루고 싶은데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슬쩍 그 비밀을 여쭤봤는데 무슨 일이든 한번 시작하면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해내는 끈기가 비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고요. 다음은 덕후만큼 만들기에 찐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바로 발명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특성화 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매년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여한다는 그 대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성화 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이 분야 전국 최정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광주 여상의 발명 창업 동아리 SOS입니다. SOS 네이밍부터 예사롭지 않죠? SOS는 소녀들의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뜻으로 발명에 관심 있는 광주 여상 친구들이 쬐다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 속에서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실력을 쌓아왔다고 해요. 오, 그럼 그 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제품 설명도 해야겠네요? 당연하죠. 발표를 위해서 기획부터 PPT 자료까지 직접 만들고 연습하는데 그 덕분에 표현력과 발표 스킬이 엄청 늘었다고 해요. 우와, 하나부터 열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군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발명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 재산 경영과를 신설해 발명, 특허,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활동들을 적극 지도하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발명 특허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받아 학생들의 발명 특허를 지원한다거나 방과 후 학습, 타 학교와의 교차 멘토링,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죠. 역시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던 거였군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취업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창업 동아리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회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성과를 내는 과정을 통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가 생기고
사회활동에 대한 자신감까지 뿜뿜 솟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여러 대회에 참여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으니 취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인지 광주 여상은 매년 높은 취업률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바로 학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럼 이쯤에서 진로와 진학 둘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꿀팁 없을까요?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다면 직업계 고등학교만한 곳이 없죠. 그 이유는 선취업을 한 뒤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고 장학금 지원도 엄청 많거든요. 후배님들 망설이지 말고 직업계 고등학교로 오세요. 자, 다음 키워드는 제가 아까부터 유심히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흑수저 출신 벤처 기업 대표 이야기. 빨리 들려주세요. 좋습니다. 흑수저 출신에서 인도 최대 호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벤처기업 대표 아가월은 10대 시절 노점에서 스마트폰 유식칩을 팔아 생활비를 벌 정도로 가난한 흑수저였지만 늘 기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시절 가출을 감행하면서 인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주목한 것이 바로 숙박 사업이었다고 해요. 이후 미국의 유명 숙박 공유 서비스 회사인 에어비앤비를 본떠서 스타트업 회사 오유룸스를 창업하게 되는데 창업 5년 만에 무려 5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인도 최대 호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우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초대박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아가월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과 AI에 대한 이해가 컸기 때문인데요. 10대 때부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고 AI와 함께 성장하고 자라온 AI 네이티브 세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한 사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아가왈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우선 디자인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적의 가구를 고르고 AI를 활용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객실 이용률을 3배나 높인 것은 물론 기존 호텔들이 가장 힘들어한 것 중 하나가 객실 청소인데 앱을 활용해서 청소 담당자들이 최적의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하여 1인당 객실 4개에서 무려 10개까지 소화할 수 있게끔 생산성을 2.5배 향상시켰다고 해요. 아가왈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민박이나 호텔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른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에도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었던 거죠. 역시 성공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AI 네이티브가 정확히 뭔가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와 대화를 하고 학교에서 코딩을 배우는 요즘 10대들을 AI 네이티브라고 해요. 앞으로 AI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AI와 관련된 학과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젠 AI를 배우는 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니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가월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글로벌 친구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폴리테크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폴리테크닉은 산업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보다 실무 중심 교육을 하는 싱가포르의 3년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폴리테크닉? 한국의 특성화고랑 비슷한데요? 맞아요. 특히 싱가포르는 인구가 600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적은 인구임에도 국제 학력 평가에서 언제나 상위권을 유지하고 전 세계에서 일하는 글로벌 인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 국제사회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수정, 보완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현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업데이트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2021년에 개편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과학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나노기술, 스마트홈 등 최신 기술 관련 내용을 새로 추가했고 지난 2020년에 새로 개편된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에는 코딩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응용하거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예시들을 포함시키기도 했대요.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이 대단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싱가포르 고등학생 중 80%는 폴리테크닉스와 기술교육원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무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 있으니 일찍 사회 경험을 하고도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쉽게 조성되는 거죠. 시대 흐름을 적극 반영하는 커리큘럼과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싱가포르 폴리테크닉,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도 이런 실무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토대로 다양한 커리큘럼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지금까지 특별하게 소식지 6호 직업계 고등학교의 소식과 정보를 다양한 키워드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